전자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그리고 성동구, 마포구까지 완성을 했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이버 블로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단 채팅창에 남겨놓을게요. 관심 있는 사람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또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죠. 제가 또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라이브 영상 같은 것들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멤버십도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계속 그래도 꾸준히 제가 올리고 있긴 하거든요. 매주 최대한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지난 라이브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메인 주제는 사실은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의 재정비 촉진지구 보면 지금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특징이 지금 동남권, 이 동남권에서는 별로 없어요. 지금 크게 주거지형이랑 중심지형이 있는데 뭐 중심지형 오늘 다룰 곳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죠. 그리고 주거지형으로는 천호, 그리고 거여마천,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난 시간에 다뤘던 구의자양도 중심지형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 동남권일 때는 재정비 촉진지구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곳곳에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왜 재정비 촉진지구를 알아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다룰 이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도 여기는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도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가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여기가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여기는 주거지형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주거지 개발에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천호 길동지역중심지 인근의 이 천호 역세권 일대 여 인근에는 이곳은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를 해가지고 재정비 촉진지구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두 개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주의 깊게 유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곳은 2006년도에 지정이 되었고요. 보시면 아무래도 역세권이다 보니까 뭐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땅의 용도가 좋습니다. 이곳은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따라 뭐 다양하게 지금 계속해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변경을 주로 대용은 기존에 뭐 존치 관리구역이었던 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다시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아니면 또 해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에 따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은 봤을 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호 1 현대백화점 있는 곳이고요. 천호 4 그리고 성내 5, 성내 3 이곳은 이미 착공이 이루어졌죠. 이 세 곳은 다. 이곳은 아직까지 착공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존치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이 촉진구역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기회를 놓쳤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저같이 뭐 기존의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곳은 이미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회를 놓쳤고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존치 관리구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치 관리구역이 시간에 따라서 존치 정비구역이라든지 촉진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천호 1은 여기서 볼게요. 그래서 천호 1, 4, 8, 성내 3, 5 이런 식으로 있는데 대부분 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 형태로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호 4 여기는 지금 지도로 보여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이런 것들 지금 이런 것들 존치 관리 지구죠. 그러니까 아무리 재정비 촉진 지구라 하더라도 이런 존치 관리 지구 같은 것들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조건들이 성립을 하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추후 이곳이 예를 들어서 존치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럼 이곳은 아무리 역세권, 초역세권 위치했다 하더라도 역세권 뭐 350m 이내에 위치했다 하더라도 이곳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존치 관리지구인지 존치 정비구역인지 잘 봐야 된다. 우리가 어떤 투자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만약에 앞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을 보고 지금 미지정된 곳들을 타겟으로 하겠다 하면 존치 관리구역을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존치 정비구역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일단 존치 관리구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23년 5월 기준으로 참고로 현재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일단 동대문구
전농 도시환경 정비구역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청량리 제가 한번 다루긴 했죠. 여기서 이렇게 도시환경 정비구역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전치 정비구역이다 이렇게 표시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는 게 이게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방화 2구역도 지금 보면 전치 정비구역 재건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항로 18일 때. 근데 여기 보시면 2024년 2월 6일 날 기사입니다. 이것이 12년 만에 원래 재정비 전치 정비구역이었는데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다가 신통계획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는 여러 사업 형태로 사업이 추진 가능한데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이런 재개발 사업 신통계획도 사실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만 이제 브랜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곳에다가 12년 만에 지금 전시 정비구역에서 이제 촉진 계획을 세워서 이제 촉진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통기획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합정구역도 잘 봐야 됩니다. 합정도 이게 저는 왜 반영이 안 됐는지 모르겠거든요. 사실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 전치 정비구역이라고 해가지고 합정 5, 6, 7 이런 식으로 전치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5, 6, 7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미 여기 촉진구역이죠. 그러니까 합정 7구역이 이곳이거든요. 이곳인데 이곳은 이미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달에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전체주 정비구역이 아니다. 정비구역은 이 두 곳이죠. 이곳이랑 이곳. 여기가 합정 5구역, 합정 6구역이죠. 이건 제가 마포구 전자책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그쪽 봐주세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전치 정비구역이 촉진구역으로 어쨌든 간에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치 관리구역에서 전치 정비구역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전치 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전치 관리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행으로 다시 촉진구역이 전치 관리구역이나 아니면 전치 정비구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천호, 길동 지역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동남권, 특히나 이 강동구 일대에서는 보시면 주변에 고덕 지구중심지, 암사 지구중심지 이 두 개의 지구중심지와 천호, 길동 지역중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동구에서 가장 위계 질서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그러면 강동구청 입장에서는 이 천호역, 길동역 이 역세권 일대에다가 좀 더 복합개발 이런 것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업무, 판매 이런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넣겠죠. 이거는 제가 이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 가져왔는데 그러면 서울시는 이 천호 그리고 길동 지역중심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동남권에서는 지금 뭔가 수서문정 지역중심지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수서문정 제가 수서 택지개발지구 할 때 아마 다뤘을 거고요. 수서문정이라든지 천호, 길동 지역중심지 이 두 개 있는데 여기는 서울 동부에 상업 업무 또 나와있죠. 복합 중심지로서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업무, 상업, 중심 기능을 고도화하겠다. 계속해서 이 지역 중심지에 맞게 중심지를 고도화함으로써 일자리 지원, 생활문화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육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천호 길동 지역 중심지 이게 보시면 하나 잘 보세요. 강남도심, 잠실 강력중심지와 연결이 확장되는 거점입니다. 그리고 천호대로, 양재대로 이곳에다가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 잘 봐야 되거든요. 이걸 안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기 보시면 천호 길동 지역중심을 강남도심과 잠실 강력중심지, 강남도심, 잠실 강력중심지 이어주는데 이게 확장된다. 여기 이제 그 천호 길동 지역중심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그래서 확장된 부분 동부 강력 연계 거점으로 키우겠다. 그리고 천호대로, 양재대로변의 역세권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하겠다. 그리고 이곳에 또 천호, 길동 이곳은 청년층이 또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천호 사거리 일대에다가 문화예술 거리 그래서 보시면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여로 확보되는 공원의 소규모 청년 공연장으로 조성을 하겠다. 이런 지금 모든 키워드가 다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이 길동 아무리 지역 중심지라 하더라도
명색이 도심지, 강남 도심지와 잠실 강력 중심지와 연결이 확정되는 거점에 위치해 있고, 지금 천호대로, 양재대로 역세권 일대에는 지금 고물 복합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 그리고 공공기여를 받음으로써 지금 이 공연장, 이제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공원 내 공연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는 문화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공공기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항상 강조하죠. 일단 우리가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 중심지 일대를 고도화 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도심지와 잠실 강역 중심지, 이 테헤란로 중심 쪽을 더 동서 방향으로 확산을 시키겠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용지를 창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심지 기능을 동서 방향 테헤란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늘릴 건데, 이게 늘리다 보면 결국은 이 천호, 길동, 지구중심지와 연계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지 알겠죠? 이것들 보면. 그리고 천호대로는 지금 이런 곳에 이 신설역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것이거든요. 한번 제가 쳐볼까요? 이런 여기서 언급되는 것들, 특히나 이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 언급되는 것들, 이런 길들은 다 하나같이 중요합니다. 이런 천호대로 이 신설동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앞에서 우리가 지금 생활공계획에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 천호대로와 양재대로 중심으로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천호대로 일대에 있는 역 주변을 잘 봐야 되거든요. 신설동 이런 것들 잘 봐야 되겠죠. 이 용두역 여기도 역세권 활성 사업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도 홈플러스 제가 한번 다루긴 했었죠. 여기도 그렇고, 특히나 이 답신이는 이미 개발돼 있으니까 빼고, 저는 이 장안평역 여기도 지금 제가 동대문 편에서 전자책에서 다루긴 했지만 여기도 엄청난 복합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땅의 용도를 보시면 이런 곳에 청년주택 이런 것들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도 역세권일 때다가 복합 개발을 하겠다. 보면 이 장안평도 지구 중심지니까 이 천호대로변에 딱 여기서 봤을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천호대로변에 위치한 역세권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런 중심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군자 지구 중심지 여기도 맞나요? 여기 보시면 군자 지구 중심지 여기도 역세권일 때 지구 중심지니까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쭉 이어져 가지고 지금 천호 길동 지구 중심지까지 이어지는 길, 이게 천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재대로는 제가 오늘은 그렇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 천호역대를 다루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양재 일대 다 쭉 이어져 가지고 보시면 여기 개포자이 개포동 일대 택지 개발지구 있는 데 있죠. 여기 지나가지고 지금 여기 헬리오시티 이런 것도 지나가서 이 길동역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런 역세권일 때 특히나 이곳에 이제 그 중심지에 속하는 역세권일 때는 특히나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지금 공공기여를 받아가지고 이제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공원 내에 소규모 청년 공연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제가 공부 삼아서 가져와 봤는데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보시면 이제 주거환경 정비 사업 부문인데, 최근에 2030 변경됐잖아요. 그때 우리가 용도 지역 1단계 상향 시 공공기여율을 10%로 통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 참고 잘 알아봐 주세요. 원래는 제1종에서 제2종으로 종상을 시킨다? 그러면 공공기여를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했죠. 15%를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솔직히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안 그래도 사업성이 안 좋은 것을 2종으로 해주는데 공공기여도 15% 해야 되니까 사업성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다가 혜택을 주겠다 해가지고 10%, 15%에서 10%로 이제 완화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특징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에 시켜주는데 기존에 15%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10%로 완화를 해주죠. 이런 것들 공공기여를 완화시켜줬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이 될 때 사업성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거환경 정비 부문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정비와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정비형이 있고 도시정비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 경우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다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이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것도 보시면 공공기업 이것도 24년 8월 29일 날 고시가 되었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거 보세요. 중심지 기능 복합화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구역 내 공원, 녹지 확보로 의해 가지고 공공기여를 강화함으로써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이런 녹색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여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공공기여를 전혀 안 받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에서는 굳이 국비라든지 시비 이런 것들을 돈을 들이지 않고 공공기여를 받아가지고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맞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것들 보시면 뭐 중심지 기능 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공기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신규 정비구역을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심 녹지, 공공공간을 계획을 우선으로 정비계획 수립 체계를 전환한다. 그래서 지금 구역별로 이런 핵지가 있는데 공공기여를 확대를 하겠다 하죠. 그리고 녹지를 우선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니면 지상부 녹지공간 단절을 최소화하도록 지금 해야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복합개발 하더라도 이런 곳곳에 녹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역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구역 면적의 5% 이상을 공원 녹지로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입니다. 그리고 구역별 공원 녹지 조성을 최우선을 하기 위해서 기부 체납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바로 공원 녹지, 두 번째는 공원 녹지 외 토지, 세 번째가 이제 건축물이라든지 현금 이런 순서대로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영등포 일대 다루었을 때 있잖아요. 영등포 일대 지금 이 영등포 대선 재분이라든지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것들을 잘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기존에 기준 높이가 150m로 하겠다 했는데 공공기여에 따라서 최고 높이를 200m까지 완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완화시켜줌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는 특히나 공원 녹지가 최우선 목적이라 했죠. 그러니까 공원 녹지 면적이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최고 높이 더 높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여는 확대될 수밖에 확대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녹지 형성 측면을 위해서라도요. 이것이 말이 제가 너무 빠른가요? 혹시 말이 너무 빠르면 말씀 주세요. 어쨌든 그렇고 보시면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2030 서울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부분을 보면 지금 이게 잘 봐야 됩니다. 현재 결정되어 있는 정비 예정구역을 유지하겠다. 하지만 도심부에는 기존에 해제된 곳들의 정비구역을 재지정을 함으로써 정비 예정구역을 확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결정되어 있는 정비 예정구역 바로 이곳입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보라 색깔이 현재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대선 재분 1곳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산 여기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도심권에도 있고요. 이런 것들 다 잘 봐주면 될 것 같고 마포 공덕역 일대도 그렇고 그리고 이 노란 색깔 지난 시간에 제가 DDP 일대 다루면서 이제 정비 예정구역을 도심부에 확대를 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에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럼 도심부 외에는 어떻게 하겠냐?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도심부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DDP일 때 그래서 앞으로 도심부 개발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이 DP 일대의
지금 예정구역이 제정되었는데 이런 의미를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상 계획 방향인 패션, 뷰티 산업 허브 육성을 위해서 기존의 해제 지역, 그러니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해제가 됐던 곳들을 다시 예정구역을 확대를 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정비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장충동 일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도심권, 그럼 도심부 외에는 어떻게 하겠냐? 이것도 여기서 잘 봐주세요. 동북, 서북, 서남. 그럼 동남권이 없거든요.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동남권인데 동남권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역 중심지 이상, 중심지라든지 역세권 일대, 그리고 이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후도라든지 세부 기준이 충족되거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중심지 강화 목적에 부합할 때는 이제 정비 예정, 별도의 예정구역 지정 절차 없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가능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동남권이 없잖아요. 근데 보시면 정비 가능 구역은 동북, 서북, 서남권을 대상으로 하죠. 동남권은 없는데 보시면 동남권 중에서 천호 길동과 사당 이수는 정비 가능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 도심지라든지 잠실 강역 중심지, 수서 문정 지역 중심지는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이제 서울시는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곳은 별도의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천호 길동 지역 중심지라든지 사당 이수 지역 중심지는 이곳은 정비 가능 구역에 포함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활성화된 중심지 강남이라든지 잠실, 수서문정 이건 다 지금 동남권 위치에 있죠.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중에서도 여의도, 그러면 영등포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어쨌든 그리고 개별법에 따라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곳들 택지 개발지구 많거든요. 마곡이라든지 상암수색, 목동, 그리고 재정비 촉진지구 청량리, 미아, 망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창동 3개 이런 것들은 제외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지정된 곳은 영등포, 청량리, 왕십리, 용산, 가산 내림, 그리고 이런 것들 사당 이수, 천호 길동 이곳은 동남권임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딱 동남권일 때는 지금 강남이라든지 잠실, 수서문정 지역중심지는 포함 안 됐죠. 그런데 사당 이수라든지 천호 길동 여기는 지금 정비 예정구역, 가능구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이런 식으로 택지개발지구 마곡, 상암수색, 목동 이것은 사실 마곡이라든지 지금 이 수색 강역중심지 이건 강역중심지죠. 목동 지역중심지 이것은 택지개발지구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정비 예정구역 가능구역으로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곳은. 그리고 재정비 촉진지구 어디죠? 바로 이 청량리 그리고 미아, 망우, 미아라든지 미아 지역중심지라든지 망우 지역중심지 여기도 재정비 촉진지구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겠다. 창동 3개 강역중심지 여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제외를 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여의도가 아닌 영등포 그리고 청량리, 왕십리 그리고 뭐 용산, 가산, 대립 이런 곳에 지정되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추후 30년 이상 건축물 60% 이상 노후도 측면 그리고 최소 필지 점일 이용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곳들은 곧바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다룰 이 천호 길동 지역중심지 이 모든 곳이 지역중심지에 속하죠. 이 안에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데 이곳이 모두 정비 가능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래서 이곳들 중에서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노후도, 최소 필지, 점일 이용 이런 조건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언급되면 이곳일 때도 아무데나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이것도 봉천도 포함됐거든요. 봉천 저는 이것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